이번 강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상의 설명 의무부터 살펴볼까요? 부동산 기업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되는데 다음 사항이 뭔가 볼까요?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 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지금 보시면 대부분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아니면 공적인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요. 그리고 건물의 일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공인중개가 충분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기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임대 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 사실을 임차 의뢰인한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면 되도록 공인중개사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공인중개사법상의 설명 의무 대상만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는 판례에서 이런 설명해야 할 대상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인이 알려준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임대인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적긴 했지만, 이는 기존 임차인들이 실제 보증금 합계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 이후에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그 중개 의뢰했던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로서는 임대인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해서 실상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 시세에 비춰가지고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클 수가 있고 상당수의 소액 임차인도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각 호실별 임대차 보증금은 함구하고 그 합계라고 알려준 금액을 그대로 적었을 뿐이고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임차 의뢰한 사람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소액 임차인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려준 것보다 훨씬 많고 그중 상당수의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임차 의뢰인이 알았다면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상 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요,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알려준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임대인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공인중개사는 더 나아가서 다가구 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 시세에 비추서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 임차인도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존 임차인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알려준 것보다 훨씬 많고 그중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임차 의뢰인에게 알려주면서 그 알려준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겠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 관해서는 이거 뭐 공인중개사법에서 요구하는 설명 의무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의무를 중개 수수료도 적게 받는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불척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면요, 대법원 판례에 의한 이런 설명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거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이해관계인 확정일자와 관련해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등인데요. 사망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간 동주민센터가 대표적인 경우겠죠.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4항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기존에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요. 주택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은 동주민센터 등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동주민센터 등에 직접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어서 임차하려는 건물의 전체 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18일 법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 7이 신설됐는데요. 신설된 내용은 어떨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를 보면요. 1호 제3의 6, 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 6, 제4항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을 동의해버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굳이 확정일자와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2호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요거는 임대인의 국세 체납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죠. 이것도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의 제1항에 따른 미납 지방세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차인 당신이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하는데 동의할게요. 이렇게 하면 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회에 의해서도 여전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차인에게만 임차하려는 건물의 전체 임대차 현황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려줄 의무가 있고요. 공인중개사한테는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대법원 판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요구하는 설명 의무를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설된 제3조의 7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에 따라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하려는 건물의 전체 임대차 현황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직접 동주민센터나 세무사 등에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데 임대인이 동의하도록 해야 하고요. 공인중개사가 제3조의 7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설명 의무를 다했다는 내용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동산 기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에게 많은 설명 의무를 하도록 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와 관련해서 타당한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및 실비를 살펴보면요. 중개의뢰인은 중개 업무에 관해서 부동산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개보수란 부동산 거래로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 금액에 따른 일정 요율과 한도액이 있고요. 그리고 지급 시기가 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기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가실로 부동산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거래 당사의 의사에 따라서 해지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개보수와 실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주택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0.8% 이하입니다.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은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사례, 정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각각 지급해야 하고요. 한도액을 초과하는 때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해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무효가 되고요. 한도를 초과해서 이미 지급했다. 수수료 또는 실비를요. 그런 거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한도 초과 보수 또는 실비를 요구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임대차 중개보수도 소액이거든요. 그런데 판례에 하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명 의무보다 더 많은 내용을 그것도 법률적으로 권리 분석까지 해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고 있었어. 판례상 강화된 이런 설명 의무가 과중한 면이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를 볼까요? 기존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금 총액, 그리고 이후에 들어오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도 최우선으로 변제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 임차하려는 사람의 임차 보증금이 회수 가능한지 알 수가 있고요.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세대 주택의 임대차도 임차하려는 개별 등기된 호실을 포함한 전체 건물에 공동 건재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권리 분석하는 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할 때 판례상으로 강화된 설명 의무에 부합하도록 하려면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도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임대차 중개보수를 더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부산시 같은 경우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표를 한번 볼까요? 임대차만 보면 5천만원 미만이면 1000분의 5, 0.5%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액이 있습니다.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0분의 4, 0.4%인데 이것도 한도액이 있습니다. 30만원. 그리고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이면 1000분의 3, 0.3%,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과 월세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어떻게 거래 금액을 계산하는지 보면요.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거래 금액인데 그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70으로 한 계산한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1억인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30만원 밖에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인이 설명할 내용만 하더라도 엄청 많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권리분석까지 하도록 하려면 이거는 수수료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중개를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서 강화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제대로 현실적으로 실현되게 되려고 하면요, 이렇게 권리분석이 복잡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히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이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인중개사에게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요, 중개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제한됩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개를 위임한 거래 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 확인 책임이 중개업자한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 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중개 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면 피해자인 중개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거다. 그래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이게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 원리에 비춰서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제한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요, 중개사가 아파트 권리관계 설명을 하지 않아서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었으면요, 설명 요구하지 않은 의뢰인 책임도 50%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50% 제한된 사안이 있고요.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임차했다가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날려도 중개업자의 책임은 30%에 불과한데요. 대체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 기존의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금액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중개한 경우에요, 이제 경매가 들어오면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중개업자의 책임은 30%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30% 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30% 범위 내에서 인정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금액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인정되면 공인중개사가 공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협회에도 그 손해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그 금액을 배상을 하고 그 금액만큼을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의 들었으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